네, 안녕하세요. 엔트십입니다. 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악재 5개, 호재 5개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과 나와 있는 자료들 토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리플 이더리움의 증권형 토큰 여부인데요. 이게 FTT 이후에 FTX 거래소에서 발행한 FTT 이후에 코인들이 몇 개들이 전부 다 이제 SEC에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면요. 이게 이제 주식이랑 똑같다게 취급을 받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거래하는 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증권으로 선언이 되다 보면은 모든 거래소에서 전부 다 상폐돼야 되는 이슈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증권형으로 이더리움이 된다, 리플이 된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낸스 경영 위기인데요. 실제로 바이낸스가 경영 위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라든가 특정 국가에서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고 바이낸스라는 기업이 글로벌 성향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FTX의 원인이 또 바이낸스다라고 해서 BNB 토큰도 또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나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낸스가 워낙 큰 거래소다 보니까 세계 1위 거래소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먹는 충격이 가상화폐 전체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공격인데요. 이제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정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USDT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은 화폐를 찍어내는 달러의 성격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좋게 볼 리가 없죠. 때문에 스테이블 죽이기 공격이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운트 옥스인데요. 이건 이전 영상에 만든 것처럼 시장이 풀리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악재 보도자료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서요. 아마 1월 10일 날 락 풀리고 한두 달 정도, 한 3월까지는 마운트 옥스 얘기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쁜 뉴스는요. 텔레마케팅과 다단계 코인의 줄상패인데요. 이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단계 업자들이 텔레마케팅으로도 진출하더라고요. 텔레마케팅이 뭐냐면요. 전화로 코인을 파는 건데요. 코인을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파는 것도 아니고요.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코인을 판매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인을 락 걸어서 판매를 한대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들은 코인들은 몇 가지 있긴 한데 말씀드리긴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요. 무튼 그런 코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상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나올 만한 좋은 뉴스 5가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중국 코인 시장 개방인데요. 홍콩에서는 이미 그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의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CBDC도 먼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원유를 위엔화로 결정하는 등 이런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 시장을 바로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들 트래픽 가서 조회하시면 되게 뜬금없는 국가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중국인들이 VPN을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P2P 사이트들 들어가면 위엔화로 비트코인 사고 팔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때문에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을 거고요. 물론 내년에 중국 시장이 개방 안 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뉴스는 러시아 비트코인 결제인데요. 이미 러시아는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어느 국가가 러시아에다가 비트코인을 지불을 하겠죠. 최소한 대기업 아니면 국가 단위의 결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 나라는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춘 상태일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되는 예상 뉴스는 트위터페이 웹 3.0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엑스닷컴이라고 결제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현재 페이팔입니다. 일론 머스크만큼 그 결제회사를 빨리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 트위터 로드맵을 예전에 공개했을 때 공란으로 해놨지만 페이번트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때문에 블록체인을 분명 도입을 할 거고 아니면 코인을 도입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관련된 뉴스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도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좋은 뉴스는 대기업 NFT 대량 채택인데요. 현재 신세계 푸빌라라든가 롯데홈쇼핑의 벨리곰, KT의 라온, 이런 NFT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지만 성공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행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코인을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NFT를 대량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좋은 뉴스는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소울바운드 토큰, 영지식 증명 다오인데요. 기술적으로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온 상태지만 아직 서비스가 안 나온 것들입니다. 한 2년 전에 NFT가 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NFT 하면은 뭐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왜 이걸 토큰하냐 막 이렇게 많이들 뭐 말만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크립토펑크라든가 뭐 BAYC라든가 뭐 이런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이것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다룰 것 같고요. 소울바운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인챈트하는 느낌으로 멤버십의 끝이다, 당신은 선언되었다, 뭐 이런 느낌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비트코인 긍정론자입니다. 뭐 비트코인 1억까지 넘어갈 것 같고 2억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때문에 제가 드리는 뉴스를 저 사람은 저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좀 한편으로 걸러 들으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코리안트 엔트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